네, 충남 당진 출신 어기구입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가 재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를 한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재난지원금 관련한 질문을 우리 경제부총리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님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죠, 우리 부총님께서도. 예. 지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경기 침체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작년과 올 5월 말까지 지금 4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고요.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달 말까지 소득하위 88%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있죠. 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어제 그저께 월요일부터 지급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이 이제 신청 3일째인데요. 아침에 제가 권익위에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틀 동안 이 권익위에 접수된 이의 신청이 무려 25,864건이나 됩니다. 지금 지급대상에서 저희들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총리님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작년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데도 40만 건의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전 국민을 주는데도 그랬거든요. 이번에 주면서 가장 저희가 한 14,000건 정도가 들어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대개 소득 기준, 자기의 소득 기준이 보험료에 의해서 산정되는 그것이 업데이트가 안 됐다는 이런 의견과 가족 구성 변경에 대한 것이 거의 70% 정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료 보험료 같은 경우가 19년도 기준으로 돼 있어서 작년도 기준에 업데이트가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인정해 드린다든가 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특히 가능한 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린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신청도 이의 제기도 지금 완전히 먹통이다 이런 아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받는 사람도 그렇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애초부터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이렇게 88%를 밀어붙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아주 이런 이의 제기 없이 매끄럽게 정책이 실행되는 게 최선인데요. 부득불 이의 제기에 의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그 같은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고요. 또 일정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드리는데도 여러 가지 민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점들을 신속하게 참고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번까지 지금 재난지원금 규모가 총 50조 5천억 원 정도 지급이 됐죠. 예. 네, 이걸 가지고 지금 야당에서는 정말 이 재정 파탄이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또 선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이 재난지원금 규모가 우리 경제 상황에 비해서 정말 과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재정 지원하고 또 금융 지원, 같이 세제 지원까지 다 포함한다면은 한 350조가 되고요. 재정만 친다면은 작년하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한 70조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이 있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해보니까 현금 지원은 20조 원, 전체적으로는 50조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런 규모가 네. 일각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적의 규모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10대 대국반열에 오르고 있고, 지금
IMF도 적어도 2020년까지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10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MF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별 지출 현황이 우리가 매우 작다,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요. 현재 선진국 10개국 중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GDP 대비 지출 규모가 일본은 44%, 이탈리아 42%, 독일 38%, 영국 32%, 프랑스 35%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GDP의 13.6% 10개국 중에 꼴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막 그냥 퍼주기 한다 이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이 지출된 규모가 국가마다 다 틀린데요. 저는 국가의 재정 상황도 틀리고 코로나 충격이라든가 이래서 확진자 숫자라든가 치명률이라든가 그런 코로나의 충격 정도도 다르고요. 경제에 미친 파급 정도도 달라서 사실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가 G20 국가 중에서 비교해 본다면 20개국 중에서 11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저희가 재정 지출이 순순히 재정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오히려 금융 지원이 포션이 컸었습니다. 뭐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조금 더 투입은 적으면서도 아웃풋을 더 성과를 더 냈다고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평가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비판을 지금 재비판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저는 여전히 우리 GDP 대비 코로나 대응 지출 규모를 더 늘렸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 지금 재정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출 규모가 어떻습니까? 지금 코트라 발표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인 6,100억 달러, 약 69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가 있었고 또 경기 회복세도 지금 뚜렷하게 지금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재정 수입 전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뭐 좋게 높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망을? 올해 작년도에 그렇게 재정이 사실은 최후의 보루서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또 민간이 여러 가지 경제를 잘 극복해서 그런지 올해 수출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수도 저희가 24조 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국회 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다 작년도하고 올해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그 같은 경제 선순환 구조로 저는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지금 뭐 우리가 정말 나라는 잘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에 걸맞는 선진국다운 국가재정 정책을 필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얘기하는데 국가 채무가 OECD 최저 수준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국가 신용 등급도 AA 수준이고 정말 국가는 참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매우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해야 된다.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국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정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용할 수 있는 재정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위기 난국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말 이런 때 우리 국민들 어려울 때 이 정부가 정말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무터 리더십 있죠. 이 무터 리더십, 어머니 리더십이 정말 절실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도 좋아지고 뭐 국가 재정도 OECD 중에 최고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퍼주기를 한다, 돈을 흥청망청 쓴다 이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정말 그 국민들을 품어 안고 정말 이런 확실한 재정 정책을 해서 이 난국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님? 뭐 사실상 올해는 뭐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기국회도 있고 본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요. 일단 확정돼 있는 추경 예산과 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지원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계획이 있으면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매일 싸우고 있고 또 재난지원금이 많냐 적느냐 따지는데 지금은 정말 그 국가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지금 또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탈원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 원자력 기구
정부에서 설정한 원자력 사고 등급을 7등급 가장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0등급에서 7등급. 근데 이 레벨이 가장 심각한 7등급은 정말 이 방사능 피해가 정말 대량의 방사능 물질이 방출이 되어서 정말 엄청난 그 위험을 내포할 때 7등급을 주는 거죠. 예, 지금까지 테라크렐이 방출이 됐을 때 다량의 지역에 방출이 됐을 때 7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7등급 원자력 사고가 어떤 원자력 사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7등급 과거 사고. 소련 시대 체르노빌 사고하고 예. 일본의 후쿠시마 발전소 사고 두 건이 분류가 됩니다. 이게 지금 딱 두 건입니까? 예, 그러니까 1986년에 체르노빌이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86년 2011년에 후쿠시마가 일어났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딱 두 건이 7등급 원전 사고 맞죠? 예, 네. 자, 그럼 이 원전 사고가 이 두 이 사건을 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이 원전 사고는 한번 터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큰 재앙이고 정말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타를 가하는 게 완이 원전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 원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그런 주무부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파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일본의 오염수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은 상당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아수다로 일본 그 재무상인가요? 재무상? 예, 이분은 원전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라고 이런 망언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이 일본 이 아수다로 재무상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한 것이 아니다. 이거 지진과 해일에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사능 유출이 없다. 그럼 방사능 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7등급 평가를 받습니까? 방사능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장관님? 방사능 유출이 후쿠시마에서 없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AEA에서 다량의 방사능 유출 건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사고를 7등급 사고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IAEA에서 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무슨 일본 재무상 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오염수 방류에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지금? 예, 그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국무조정실장께 당부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업부에서도 이 정부의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함께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리 1호기 포함해서 월성 1호기 이 폐쇄 결정에 대해서 야당에서 아직까지 정치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이 정부 내내 탈원전 이 월성 1호기 가지고 지금 마타도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마 내년 대선까지 이걸 정쟁거리로 끌고 갈 것 같은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말이에요. 이 문재인 정부의 이 고위 공직자였던 윤석열, 최재형 후보가 이 월성 1호기 폐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지금 대선에 출마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최재형 후보 보니까 원자력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념적 판단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더라고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예, 뭐 제가 대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장관님, 이 우리가 원전을 완전 폐기로 한 것이 월성 1호기가 처음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 이전에 고리 1호기의 폐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6월에 고리 1호기가 폐쇄 결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이 고리 1호기도 말이에요. 이 월성 1호와 똑같이 수명 연장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최소 1,792억 원, 최대 2,988억 원이 이득이라고 이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왔고 또 안정성에서도 2016년 6월에 IAEA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성, 안전성 문제에서 이유가 없다. 폐쇄할 이유가 없다라고 당시에 고리 1호기 폐쇄 결정할 때도 그런 결판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는 당시에 야당이었지만 저희 민주당은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 고리 1호기 이 낡은 원전 폐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박수를 쳐줬어요. 그때 당시에 장관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당 대환영을 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누리당이 오히려 더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고리 1호기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 당시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님,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도 고리 1호기 폐쇄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보도자료로 대대적으로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 그런데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 얘기가 본질적으로 지금 같아요. 월성 1호기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1975년도에 착공해서 1980년도에 완공하고 30년 설계 수명이 다 끝난 원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경제성, 안전성을 다 검토한 후에 정부가 폐쇄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고리 1호기 때는 다 찬성을 하고 월성 1호기 폐기한다니까 다 반대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저쪽 국민의힘에서 계속 월성 1호기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우리 장관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기본적으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모두 경제성과 안전성 그리고 어떤 국민의 수용성 이런 부분을 균형 있게 검토를 해서 영구 정지에 대한 결정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마타도 흑색 선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대선까지 끌고 가서 또 정쟁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속아 웃을 일 아니에요?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장관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지금 탈원전 했어요? 원전이 줄었어요? 원전 발전 용량이 줄었냐고? 예,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은 그 장기적으로 60년 정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는 이제 전환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이 월성 1호기 외에는 중단이 된 것이 없고 오히려 내년쯤에는 그 지금 신한울 1, 2호기가 가동이 시작이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늘었다가 이제 차츰차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질 원전 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원전 가동률이 지금 줄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늘었잖아요. 탈원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탈원전이라는 거야. 기승전 탈원전. 탈원전 때문에 전기값이 올라간다. 하다못해 고성에 불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한전 정책 때문에. 그다음에 뭐 대우중공업인가 어디 뭐 망한 것도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부 다 가짜 뉴스 마타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부가 왜 방을 못 해요? 이런 얘기를 좀 사실대로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 열심히 저희가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산 중공업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구상공이 위기에 처한 것이 두산 건설에 잘못 투자를 해서 그래요.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막대한 재원 손실을 입어서 2013년도에 잘못된 그때 당시 금융 손실액이 1,200억이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원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두산중공업 얘기를 꺼내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그 마타도가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정말 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이런 데에도 당리당략을 갖다 들이대고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건 이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국민들께서 현명을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의 신뢰와 함께 아무 어려움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 적정하게 그리고 국민 경제의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 정말 에너지 정책은 이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원전은
한 60년 후에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다 없을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전심적으로 60년 동안 천천히 오래된 노후화된 이런 원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인데 지금 바로 원전을 다 해체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하나 수치만 좀 정정하겠는데요. 아까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실적이 제가 1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월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어젯밤 12시 기준으로 24%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제가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한 휴식 전에 앞으로 정운천 의원님, 김한정 의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님, 존경하는 정운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